지지자들의 생각. 제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겁니다. 기사 하나 있습니다. 일단 깊어진 내용, 멀어진 협치. 요 내용은 여당 내 내용, 협치는 야당과의 관계. 지금 방금 앞서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내용 패널 네 분 말씀 들어보셨죠? 패널 네 분 각각의 소속 정당이 다르신 분도 있고요. 약간의 어떤 시각이 다르신 분도 있어요. 치열합니다. 여기서도요. 협치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으로서. 추석 전에 근데 지지율 반등 놓쳤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거든요. 국면 전환을 못했다. 그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았다. 뭐 국민의힘 이준석 갈등 악화일로고 민주당은 특검 공세. 분위기 전환을 노렸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이게 사실 말만 좀 뒷말이 많이 남았죠, 이게. 그래서 뭔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여러 가지 질문. 최근 정치권의 치열한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발언 관련된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발언까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 쓰면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을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결자 해지를 해야죠. 묶은 사람이 누굽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것인데. 쉽지 않네요. 말하는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 쉽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이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볼까요? 여기 이제 작은 제목 두 줄로 돼 있는데요. 정치 신인이던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 때 후보 응원했던 이들 추석 앞두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권 여당 내홍,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또 반면에 이제 석 달 지났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급하세요. 약간 이런 반응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실망한 거. 여기는 좀 기다려서 관망을 좀 해봐야죠.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당시에 뭐 K23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 연설했던 여기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김민규 학생. 윤석열 체리 따본 문제에 너무 실망했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한미동맹 강화 이건 후한 점수 준다. 다만 이거. 근데 좀 실망했다는 표현. 그리고 여기 보면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분은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되게 굉장히 반대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정확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정권 교체 측은 허니문 너무 인색했다.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 이거는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평가. 그리고 다른 두 분은 기업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긴 기대를 좀 담았습니다.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규제 완화 의진 좋지만 등등등 좀 더 꼼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인력 양서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협치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기대는 하고 있다. 지지했던 분들의 반응입니다. 장해찬 이사장. 특히 여기 젊은 20대 좀 실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느끼십니까 조금? 그럼요. 아무래도 뭐 이 선거 연합 붕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도 있는데 예. 저도 이 기사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망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 김민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최근 이 전 대표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강화나 뭐 여러 가지 이 외교 문제 복원, 북한과의 어떤 중국과의 외교에서의 일관적인 태도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기사를 보고 또 이러한 기조를 보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택해야 될 어떤 방향성은 어디인가?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제 와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건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봉합이나 미봉책은 될 수 있어도 현 정국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선거 때 다 한 번씩 붙여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 여하는 뭐 여기서 제가 굳이 평가하지 않더라도 예.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불안감과 예. 피로감을 국민과 당원들께 드릴 수 없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김민규 학생이 후한 점수를 준 부분들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미동맹 강화라고 큰 글자가 나와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원전이라던가 또는 시민단체 예산 삭감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층에게 호응을 받았던 공약 등을 주요한 정책 이유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풀 수 없는 문제에 막 집중하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풀 수 있는 문제, 이 전 대표 문제로 실망한 젊은 층마저도 예. 나름대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대선 때 우리가 했던 공약들, 예. 젊은 층 대상으로 내세웠던 공약들, 이건 이 전 대표 문제와 무관하게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다소 실망한 이 젊은 층의 지지를 좀 회복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잘하는 기조 위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이런 기사 같은 예.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도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소장님. 예. 요거. 아직은 좀 평가하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제 석 달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했는데 허니문이 너무 짧고 인색하더라. 그러니까 이 인색은 글쎄요, 누가 인색한 걸까요? 국민 또는 언론, 정치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정권 교체 치고 허니문 너무 인색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저분들이 다 지지를 해쳤던 지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허니문이 짧았다? 국민이 허니문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즉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국민들이 호응해 주는 것이지 예. 잘못했을 때도 그냥 아 좋을 거야 계속해서 기대를 한다. 그거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너무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인색한 게 아니라 짧은 상황을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상이 뭔지를 어떤 예. 나라 만들고자 예. 하는 건지를 먼저 내세우고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론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일들만 반복적으로 나오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가 예. 있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20% 중후반, 예. 30% 초반대. 뭐 저 여론조사 따라 좀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의원내각제가 되면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되는 수준. 위험해지죠 아주 그렇죠. 내각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인색하게 하는 부분이 이게 포용이고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런 한가위 정도 되면 예. 야당 대표라든가 뭐 여야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대통령이 이 민생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예. 하면 타개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모임을 하나라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 자체로서도 안도를 하고 아 이게 좀 중심을 잡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공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대통령한테 가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지지율, 답보 상태 지지율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뭐 앞서 전해주지만 분위기는 험악하거든요. 뭐 협치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상황이 좀 그렇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여당 상황 좀 짚어보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비대위원장으로 좀 확정이 됐죠. 그리고요 예고가 됐던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사퇴한다. 이 입장을 좀 냈습니다. 관련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추석 연휴 이후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면 새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됩니다. 정 위원장은 당의 안정을 위해 차기 비대위원은 통합형으로 인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정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처음 쓴 윤핵관이란 표현은 조롱과 분열의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윤핵관이니 이러는 건 참나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러면 뭐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반핵관입니까? 이 전 대표 측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정 위 원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핵관의 맏형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5개월 만에 원내대표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싸우면 모두 패자가 된다면서 위기는 이 전 대표로부터 시작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대표의 성삼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내후회안에 휩싸인 국민의힘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자,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 겁니다. 이제 비대위원들도 뽑겠죠?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어제 이게 확정되자마자 딱 이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여당 정진석 비대위 첫발 떼자마자 이준석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4번째입니다. 앞서서는요. 그 이전 비대위원들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비대위원 다 떠났으니까 그건 다 취소하고요. 다시 새로 뽑힌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해 주세요. 가처분 신청합니다. 4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연휴 이후 비대위원 인선 등 발표.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서 만약에 또 법원에서 인용 결정 나오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지금의 자아상을 거울을 보고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거울 한번 들여다보세요. 본인이 모습이 어떤지.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당신 모습 한번 비춰보세요. 느끼십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일련의 언사와 행동들이 윤석열 정부의 퀄러티 스타트를 회방 놓고 방해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방해했다. 당신이.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새 이런 말 합니다라고 전했어요.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쉬운 대구 팔공산에서 소송이다. 수락산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의 노원에 있잖아요. 팔공산 대구입니다. 요즘 대구에서 기자회견했잖아요. 수락산 안 되니까 팔공산 갑니까? 이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전화해 볼 생각 없다. 더는 대화 의미 없다. 연락 안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봉근 의원님. 이 정도면 이제 완전 끝난 겁니까 이제? 수락산, 팔공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이 사태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육모방망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육모방망이. 6월 2일 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한바탕 붙었던 경험이 있고 이분을 비대위원장 추대한다는 거는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는 결별하겠다라는 그 안에 신호를 준 걸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핵관 언급했는데 저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에 좀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 윤핵관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건데 예. 다시 말하면 윤핵관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측근이다. 대통령 친한 사람이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 말이 나쁜 모욕과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친한 거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이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귀와 눈을 가려가지고 국정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에 뒷받침하면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밀어주는 게 예. 정권의 승리고 또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마다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물론 모든 의원들이 예스맨이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쓴소리도 해야죠. 국정 운영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 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쓴소리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은 쓴소리와 험담은 구분을 해야죠. 예.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런 존중의 의미 없이 무조건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그런 험담을 하는 거는 쓴소리하고는 다른 이야기고 이준석 전 대표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험담이에요. 쓴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또 매듭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매듭 풀 사람이 본인이 대통령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모든 사단이 발생한 게 뭡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방송 굳이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예. 그 무마 시도했던 것 때문에 6개월간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당대표를 탄핵시킨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나는 정말 무고하다는 걸 밝히면 될 일이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서 나중에 다른 사람 훈계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의 이 문제점조차 지금 제대로 해소하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한테 예. 지금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을 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이건 거의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난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예. 사달의 결론, 그 종착점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준석 대표와는 갈 수 없다라는 게 종착점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혜원 전 부대변인 이걸 좀 봐주세요. 보통 당정분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무에서 완전히 손을 뗐던 역대 대통령 한 명도 없다. 정무수석이 왜 있나?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일단 요거 포함해서 요 얘기와 그다음에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 정기석 위원장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혹시 국민의힘 쪼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조금씩 다수는 아니에요. 일부에서 이게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럼 같은 당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요 대통령의 당무 관여 요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국회 부의장이시지 예, 않습니까? 국회 부의장입니다. 근데 저렇게 굉장히 당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도 강한 망감을 글쎄요,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 진짜 뭐 정말 지겹다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국회 부의장의 또 자격으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이다 이제 어떻게 이런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예. 세요. 강한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 사태에 대해서 뭐 이준석 탓이냐 누구 탓이냐 이제 저는 잘잘못을 가릴 예. 그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당무에서 완전히 뗀 적이 없다. 정무수석이 왜 있냐 이게 대통령 얘기죠. 예, 대통령 얘기인데 그러면 어찌됐든 그 당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정무수석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당과의 교류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국회와의 조율을 위해서 여당과의 당정 협의나 이런 걸 위해서 정무수석이 있는 거지 당 안의 정치적인 거 당무에 권력과 대해서 관련된 거. 당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위해서 있는 정무수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권 얘기나 이런 당 예. 얘기할 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예. 이틀 동안에 박주선 잠깐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이 됐죠. 언급이 됐다가 갑자기 도로 또 정진석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심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지금 당무나 정무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인 저는 총체적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예. 저는 뭐 민생에 신경 쓰느라 정치인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 예. 않습니까? 뭐 그 생각할 겨를이 없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발언에 예. 답변을 피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 보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인식, 정치는 굉장히 원칙대로 안 하고 뭐 비상식적이고 약간 그런 건데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지 법을 집행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전반적인 정치가 좀 제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인터뷰, 공개된 인터뷰예요. 이거 아마 오늘 꽤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 다음은요. 사진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과 사퇴 얘기를 하는 그 자리예요. 국회에 있던데 이 뒤에 그림을 좀 봐주세요. 파란색, 파란이 초록이네요. 초록색 손과 빨간색 손이 맞잡고 있죠?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옆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주시나? 여기서 하나는 민주당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민주당 당색 아니잖아요. 민주당 파랑인데 여기 초록이에요. 그럼 당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백보드인데 국회 내에 이제 이 국민의힘이 사용하는 이 회의실에 보면 이런 백보드가 설치되는데 이걸 배경으로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과 관련된 얘기도 좀 했어요. 어떤 질문을 받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묶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경위에 어떻든 간에 저희 부주의로 그런 내부 문자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망원경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를 취재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끼리 옆에서 귓속말로 하는 얘기까지 증폭시켜서 이거를 기사화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금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창 이사장,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다고, 본인이 그래 저도 잘못한 거 아는데요. 문자, 뭐 귓속말 이거 자꾸 취재해서 보도하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본회의장 뒤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 정치인들이 알고 주의도 합니다만 다 알아요. 뭐 그 일정 부분 주의의 책임이 정치인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언렌즈로 개인 핸드폰 화면 담아내는 걸 정상적인 취재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번 문자 사태 하나만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도 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 문자가 그것도 잡혔죠. 나름 그게 뭐 고의다 아니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그 빛 반사 필름이라고 할까요? 예. 카메라로 찍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액정이 안 보이는 필름까지 붙였다. 또 그런 걸 붙이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DSLR이나 이런 카메라로 옆 사람이나 저기 멀리 있는 사람 핸드폰 화면 망원 당겨서 촬영하면 그게 일반 상식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취재를 위해서 기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예. 기울입니다만 이렇게 개인 핸드폰 화면까지 촘촘하게 당기고 확대해서 취재하는 게 취재니까 용인돼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불만이면은 생각이 권성동 들고. 원내대표가 이거 사생활 침해입니다라고 고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또 법적으로 고소하는 영역과 예. 정치적이나 어떤 취재 윤리에 대한 영역은 또 다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언론에서 기사 잘못냈다고 해서 다 고소하진 않잖아요. 언중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가 예, 해명하고 예.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국회 내에서의 취재 윤리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요거는 취지인 거지. 한번 좀 논의 주제로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그 이게 얘기를 꼭 남겼다. 권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 예.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 아마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취재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용인 안 되는 범주로까지 취재를 하는 게 맞냐. 이건 뭐 두고두고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거리 정도는 되겠죠. 김광석 수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개인입니까? 그리고 그게 사생활이 사실상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장소였나요? 본회의장이에요. 얼마든지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자는 사실상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 책무로서 사실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사선 의원이 뭐를 모르겠습니까? 사실 누가 뭘 하고 있다는 거 다 알면서 그걸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모든 사단의 시작은 사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지만 본인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를 받고 본인이 사고라고 예.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배현진 최고가 사퇴를 하니까 예, 예. 본인도 거기서 사퇴를 해요. 직대를. 그러면서 비상사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다 돼버린 예. 건데 사고라고 규정을 했으면 끝까지 사고의 직대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 최종적인 사실 책임은 저는 권 대표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뭐 문자 보여주는 예. 것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실의 채용과 관련해서 7급으로 부탁을 했는데 예. 9급뿐이 이것도 국민들이 얼마나 불만을 갖는 그런 대목입니까? 그리고 당대표 직대로서 얼마나 많은 강력한 리더십을 예. 발휘했는지를 좀 성찰적으로 봐야지 이제 와서 언론 탓을 한다? 이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당 정치에서요. 한 번 사고라 규정했으니까 끝까지 사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한 번 당대표 임기 2년이니까 끝까지 채워야 된다? 예.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2년 임기 다 채운 당대표보다 못 채운 당대표가 알겠습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건 이미- 정치라는 예, 예. 것은 내부 구성원들이 예. 최고위원 사퇴해버리고 이 당대표 리더십이든 직대 리더십이든 바꾸자고 하면 바꾸는 게 정치지 처음에 이거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이미 묵어도 한참 묵은 얘기예요. 이건 더 이상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걸 얘기해봐 소용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단신 하나 소개해드리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치면 국회격이죠. 시정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핵무력 정책이 법적으로 고착화됐다. 이는 핵을 놓고는 흥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요. 적이 공격하면 도발 원점에 대한 핵 타격이 자동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날, 천날, 10년, 100년 이런 표현 썼습니다. 제재를 가해보라. 이렇게 또 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 관련 새 정책, 뭐 법제안만큼 우리로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단신도 지금 들어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